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 전북 고창에 있는 특별한 은퇴자 마을, 그 웰파크시티에 대한 여성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아, 네.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 이게 서울의 좀 비싼 실버타운과는 다르게 중산층을 위한 성공 모델이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한지, 또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뭔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입주민 인터뷰 중에 60대에 들어오면 축복, 70대는 본전, 80대는 손해.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네, 그만큼 일찍 들어와서 누리는 좀 많다는 의미겠죠. 이 기사를 통해서 보면 웰파크 시티가 단순히 그냥 집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문화, 건강까지 다 아우르는 뭐랄까 노년의 삶터 같은 곳이더라고요. 네. 국내에서는 사실 보기 드문 CCREC, 그러니까 연속 돌봄 은퇴 커뮤니티 모델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CIC요? 아, 그 개념이 중요하겠네요. 네, 특히 서울도 아니고 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어떻게 이렇게 높은 만족도를 만드는지 그게 좀 주목할 포인트 같아요. 당신의 노후 설계에도 분명 참고할 만한 지점이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여기가 어떤 곳인지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짚어볼까요? 위치는 전북 고창군 석정리. 네, 고창. 근데 이게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복합단지, 웰파크시티라는 이름으로 조성이 됐더라고요. 핵심은 만 60세 이상 노인복지주택인 고창타워랑 또 연령 제한은 없는 펜션형 단지, 힐링카운티 이렇게 있고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단지 안에 필요한 게 다 있다는 거잖아요. 온천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이게 그냥 의원 수준이 아니라 준종합병원급 석정일파크 병원에 노인 전문병원까지 있고요. 와, 병원 시설이 제대로네요. 그렇죠. 거기다 뭐 마트, 골프장, 찜질방, 요가센터 이런 시설들이 다 있으니까 사실상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생활, 여가, 건강관리가 다 되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의 작은 도시네요. 실제 입주민들 생활도 보니까 굉장히 활동적이시더라고요. 동호회가 34개나 된다고 하고 네, 34개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심지어 노인 역량 활용 사업 같은 걸로 일자리까지 연계해준다고 하니까요. 네, 그 기사에 나온 이정희 씨 사례가 딱 그런 경우죠. 71세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대동맥류 앓다가 여기 입주해서 관리실 근무하시면서 오히려 막 활력을 찾으셨다고. 실버타운 오고 더 젊어졌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이런 활동적인 삶이 가능하려면 사실 비용 부담이 적어야 하잖아요. 그게 또 웰파크시티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른바 가성비죠. 비용. 네, 그게 제일 궁금하긴 했어요. 입주 보증금이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20평형이면 한 2억 정도고요. 월 생활비도 중요한데 이게 관리비, 식비, 공과금 다 합쳐서 100만 원 안팎이라고 하니까요. 100만 원이요? 서울의 진짜 한 3분의 1 수준이네요. 그렇죠. 막 엄청 화려한 시설보다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동호회실, 카페, 산책로, 그리고 온천 이런 실속형 인프라에 집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식사도 궁금한데 일식에 9,000원이고 집밥 스타일이라고. 근데 월 3시식 의무식이더라고요. 네, 그게 좀 특이하죠. 평균 연령이 75세로 실버타운 치고는 비교적 젊은 편이라 외식 수요도 있지만 기본적인 건강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운영 방식도 좀 독특하다면서요. 네, 그 서울 시니어스타워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위탁을 안 주고요. 그래서 서비스 품질 관리가 좀 더 잘 되는 측면이 있고 아, 직영이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2015년에 법이 바뀌기 전에 허가를 받아서 분양형이랑 임대형을 섞어서 운영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분양형 실버타운은 아예 안 되거든요. 아, 그럼 지금은 이렇게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네요. 그렇죠. 분양형이 65%, 임대형이 3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초기 자금 마련에 굉장히 유리했겠죠.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분양형 모델인 셈이죠.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CCRC 모델 그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속 돌봄 은퇴 커뮤니티. 네, CCRC. 이게 뭐냐면 입주자가 처음에는 건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건강 상태가 좀 나빠지더라도 필요한 주거 형태 변경이나 의료,
돌봄 서비스를 그 단지 안에서 계속 이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아, 상태가 변해도 거기서 계속 살 수 있다. 네, 미국 애리조나의 선시티라는 유명한 곳을 모델로 했다고 하는데요. 웰파크시티는 주거시설 외에 아까 말한 병원, 온천, 또 AI 운동 처방 같은 건강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동체 감지 센서나 24시간 간호팀, 비상 호출 버튼 같은 돌봄 시스템도 갖추고 있죠. 건강 기록도 다 전산화해서 관리하고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여기도 더 나아가서 만약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단지 내에 있는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향후에 호스피스까지 연계하는 걸 구상 중이라고 하니까 정말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 CRCC 개념을 제대로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곳이라고 평가받는 거죠. 당신의 건강 상태 변화에 맞춰서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쭉 받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수요가 많은 거군요. 입주자 중에 40%가 수도권, 30%는 해외에서 역이민 오신 분들이라고 하니 네, 그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게 결국은 월 400, 500만 원씩 하는 그런 고급 시설 말고 월 100만 원대로 갈 수 있는 중산층을 위한 대안이 너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은미 이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맞습니다. 그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웰파크시티 같은 곳을 다른 데서 만들기가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게 역시 제도적인 한계죠. 제도적 한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일단 아까 말했듯이 2015년 이후로는 분양형이 금지됐잖아요. 그럼 초기 자금 조달이 너무 어려워서 임대형 공급은 잘 안 되고요. 또 실버타운 운영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보건복지부 소관이긴 한데 관리 감독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요. 기준이 없으면 운영도 좀 제각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심지어 식사나 관리비, 돌봄 서비스 이런 거에 부가가치세까지 다 붙는다고 하니까 비용 부담이 더 커지는 거고요. 세금 혜택 같은 지원책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 숭실사이버대 김정은 교수님이 실버타운 지을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딱 이거네요. 그냥 건물 짓는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틀, 인센티브, 공공지원 이런 정책이 진짜 시급하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고창 웰파크시티는 분명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건강, 여가, 사회참여, 그리고 그 CICC 개념을 통한 지속적인 돌봄까지 이걸 다 아우르는 통합적인 노년생활 모델을 보여준 아주 성공적인 사례예요. 네, 입주민 박은혜 씨 말처럼 인간답게 살아볼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주는 곳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델은 고창이라는 지역의 어떤 특성, 그리고 뛰어난 의료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 결정적으로는 이제는 불가능한 그 분양형 허가라는 아주 특별한 조건들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해요. 복제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과연 고창 같은 이런 예외적인 민간의 성공 사례에만 그냥 기댈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중산층 노년 세대가 어쩌면 당신의 노후가 될 수도 있고요. 안정적이면서도 또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일관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만든다든지 부가세 면제 같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고창의 성공이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는 정말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